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왜 어떤 캐릭터는 시간이 지나도 절대 잊히지가 않을까? 그 비밀 중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캐릭터 트라우마라는 아주 강력한 장치에 숨어 있습니다. 한번 그 구조를 제대로 뜯어보죠.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질문부터 시작해 볼게요. 도대체 캐릭터의 평생을 좌지우지하는 그 지독한 상처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이건 마치 보이지 않는 실로 캐릭터를 조종하는 것과 같거든요. 그 힘의 정체, 지금부터 같이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건 바로 소설 속 특별한 트라우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말하는 트라우마는 그냥 슬픈 과거,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차원이 다릅니다. 이야기 전체를 뿌리부터 흔들어버리는 아주 특별하고 강력한 상처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시나리오 속에서 다루는 트라우마는요,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그런 상처랑은 뭐랄까 스케일 자체가 달라요. 이건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통째로 뒤엎어버릴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심리적인 상처인 거죠. 단순한 아픈 기억? 아니요, 그 이상입니다. 마치 캐릭터의 운명을 쥐고 흔드는 보이지 않는 손 같다고 할까요? 자, 이 표를 보시면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 왼쪽에 일반적인 트라우마는 말 그대로 과거의 아픈 기억, 하나의 사건에 머물러 있죠. 하지만 오른쪽,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삶을 바꾸는 트라우마는요, 과거에 머물지 않아요. 현재는 물론이고 미래까지 완전히 지배해버리는 결정적인 힘이 되는 겁니다. 캐릭터의 존재 자체를 뒤흔드는 거죠. 이게 바로 핵심적인 차이입니다. 완전히 다른 레벨의 이야기라는 거죠. 아니, 그럼 이렇게 강력한 상처는 대체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자, 그 뿌리를 찾아서 한번 과거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 바로 어린 시절의 깊은 상처입니다. 정말 놀랍게도 거의 모든 경우에 그 시작은 바로 이 어린 시절에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트라우마라는 게 무슨 엄청나게 큰 사건에서만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 눈에는 아니, 저게 그리 대수라고 싶을 만큼 사소한 일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이 바로 그 캐릭터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 그 약한 부분을 정통으로 건드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남들에겐 아무것도 아닌 일이 그 캐릭터에게는 평생 가는 상처가 되는 거죠. 바로 이 문장의 그 핵심을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어요. 다른 이들에게는 대수롭지 않았던 그 무엇이 그 인물의 뇌리에 강하게 박혀 지워지지 않고 평생 남겨지는 것이다. 와, 정말 강력하지 않나요?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던 그 사소한 순간이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지배하는 지워지지 않는 낙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상처가 마음속에만 머물러 있을까요? 절대 아니죠. 세 번째 파트, 몸으로 나타나는 증상을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 깊은 마음의 상처는요, 어느 순간 아주 격렬하게 그리고 갑작스럽게 몸으로 터져 나옵니다. 그 과정을 한번 단계별로 따라가 볼게요. 상상해 보세요. 자, 1단계, 어떤 계기로 과거의 트라우마를 딱 떠올립니다. 그러면 2단계, 갑자기 숨이 막히고 온몸이 돌처럼 굳어버려요. 그리고 3단계, 순식간에 극심한 공황 상태에 빠져들죠. 마지막 4단계에 이르면 결국 단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그야말로 완전한 마비 상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정말 끔찍하죠? 네 번째 파트입니다. 보이지 않는 방아쇠. 아니, 그럼 평소엔 멀쩡하던 트라우마가 왜 갑자기 이렇게 튀어나오는 걸까요? 여기엔 아주 결정적인 장치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바로 방아쇠라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는 정말 아무도 몰라요. 심지어 캐릭터 본인도 잊고 살 때가 많죠. 완벽하게 정상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특정한 상황과 마주치기 전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 방아쇠가 당겨지는 순간 잠들어 있던 모든 공포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거죠. 그럼 이 방아쇠의 정체는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가 처음 생겼던 바로 그 순간과 똑같은 혹은 아주 유사한 상황, 바로 그게 방아쇠예요. 이 상황에 딱 놓이게 되면 말 그대로 방아쇠가 철컥하고 당겨지면서 캐릭터의 몸과 마음이 그 자리에서 얼어붙는 겁니다. 과거의 공포가 현재를 집어삼켜버리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게 가장 무서운 부분일지도 몰라요. 바로 무의식의 자기 파괴입니다. 이 트라우마의 진짜 공포는요, 우리가 의식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깊은 곳, 바로 무의식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무섭냐면요, 무의식이 개입하기 때문에 캐릭터 본인도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정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를 파멸로 이끄는 선택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됩니다. 머리로는 이러면 안 돼라고 생각하지만 무의식이 자꾸만 최악의 시나리오로 그를 밀어놓는 거죠. 그리고 그 끝은 언제나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비극이죠. 결국 그 인물은 피하고 싶었던 바로 그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을 또다시 반복해서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이 끔찍한 순환의 결과는 뭘까요? 결국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맞고 그 이전에 자신이 쌓아왔던 거의 모든 것들, 사랑이나 명예, 소중한 관계 같은 것들을 전부 잃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 우리가 그 캐릭터의 비극에 그토록 깊이 몰입하게 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한 캐릭터의 인생을 송두리째 지배하는 상처의 구조에 대해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정말 사랑했던 혹은 너무나도 안타까워했던 그 캐릭터의 비극은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아마 오늘 이야기를 통해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작은 실마리 하나쯤은 얻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